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운포TV입니다. 킨텍스 원시티 오피스텔로 보는 운정역 주상복합과 청약준비 시세 차익은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일요일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아주 가볍게 보시는 영상이고요. 오피스텔이 시세 차익이 4억 이상 난다. 오피스텔이 시세 차익이 나느냐, 오피스텔이 시세 차익이 나지 않느냐는 제가 운포TV 수익형 부동산 채널에서 그 차이점, 오피스텔의 종류에 따라서 관점을 달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릴 운정역 주상복합 P1P2는 지금 관심이 많죠. 아파트보다 주상복합으로 해서 오피스텔이 초고층으로 해서 오히려 2400세대 이상인가요? 많은 세대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전혀 거주 지역도 무관해요. 아무나 어느 지역에서든 다 오피스텔은 지원이 가능하단 말이죠. 이런 내용들을 담은 영상을 한번 바로 시작해 볼게요. 한번 비교 대상은 킨텍스 원시티를 한번 보면서 여기 오피스텔은 도대체 얼마나 많이 올랐고 분양가가 얼마나 되고 그리고 운정역 주상복합 청약은 어떻게 진행할 것이 예상이 되는지, 예상입니다. 그런 내용을 한번 담았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운정역 P1, P2 오피스텔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의 저희 카페에서 운포 카페나 저에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이 오피스텔이 도대체 청약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다를 것이다. 아파트 P1, P2 이 조감도가 최신 조감도는 아닌데 이게 만약에 아파트 동이라 그런다면 이 옆에는 이게 오피스텔 동이라고 친다면 이 두 개의 청약은 전혀 다릅니다. 아파트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인 운정 신도시, 운정 3지구 청약과 동일하게 가는 거고요. 그리고 오피스텔은 그런 것과 무관해요. 무관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내가 주택이 한 채, 두 채 있다. 그리고 현금 여력이 높다. 유동화 자금이 많아서 투자할 만한 시세 차익형 오피스텔을 보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 P1P2를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P1P2는 올해 상반기에 분양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모델하우스 부지도 다 확보는 돼 있는데 아직 공사는 시작 안 했더라고요. 아파트는 약 740여 세대, 오피스텔 약 2600세대, 그리고 전용은 34평형으로 대형 펜트가 예상이 돼요. 근데 지금 인터넷에 떠들고 있는 이런 세대수나 이런 펜트 정보들은 이게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카페에도 말씀드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확정이 돼야지 정확한 정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주세요. 이게 완벽하게 승인이나 이런 주택 건설 사업이 완벽하게 정해지지는 않았다. 분양 정보 나오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정보들은 운포 카페에서 계속 업데이트 드릴 거니까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운포 카페에 가입해 놓으시면 나중에 추후적으로 계속 정보들이 업데이트 될 겁니다. 그래서 카페로 오시는 거 추천드려요. 운정역 주상복합 P1, P2 오피스텔을 보기 전에 유사한 킨텍스역의 원시티가 2016년에 분양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대단하죠. 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품기입니다. 품기. 그러니까 지금 이 물건, 여기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매도하려는 의사가 보유하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시세 정보를 파악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냥 호가는 아파트는 10억이 넘어가고 있고 오피스텔은 8억이 넘어간다. 어쩔 수 없죠. 같은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아파트면 아파트가 오피스텔보다는 시세 차익이 많이 올라갑니다. 일례로 예전에 판교 쪽에, 성남 분당에, 어디죠? 그 아파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비슷하게, 여기 원시티랑 비슷하게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이렇게 동시 진행했었는데 여기 또 한 3, 4억 차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아파트의 시세 차익을 오피스텔이 따라갈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오피스텔도 시세 차익이 나온다. 원시티는 특히나 GTX 킨텍스 여기 보시면 GTX 킨텍스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바로 1, M1, M2, M3 이렇게 해서 오피스텔이 다 한 개동이 있어서 여기도 시세 차익이 많이 나는 거죠. 오피스텔을 내가 투자했는데 억대의 시세 차익이 나온다. 광교도 오피스텔들은 이런 케이스들이 있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포인트로 잡고 있는 P1, P2도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물론 분양가를 봐야겠지만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원시티는 지하 3층에서 지상 49층 총 15개 동이었고 M1, M2, N3 블록별로 별도로 청약을 진행했습니다. 오피스텔은 중복 청약이 다 가능했고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청약이 가능했고, 아파트 2038세대, 오피스텔 170세대였어요. 정말 많은 관심과 함께 전세대 완판으로 끝났죠. 오피스텔은 무려 다음날 그냥 다 끝나버렸습니다. 계약까지 완판해버리는 그런 신화를 썼는데, 이 당시에도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보면서 비싸다. 2016년으로 돌아갔을 때
이거 누가 이거 주고 이 돈 주고 사냐, 이거 너무 비싸게 나왔다, 이거는 정말 아무리 GTX고 그래도 너무 비싸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그때 이거를 잡았다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9억에서 10억 뭐 이런 정도의 시세 차익이 나왔단 말이죠. 부동산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수익형 부동산, 상가나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항상 많은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보여지고 확실한 매물을 원해요. 하지만 이 부동산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황무지일 때, 모든 것들이 예정되어 있지 않을 때 리스크를 감안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결국엔 성공한다. 이건 수익형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아파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바라볼 때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해야지 이런 수혜를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M1, M2, M3 이렇게 해서 보이시면 아파트들이 이렇게 M2 블록의 아파트가 가장 많죠. 오피스텔도 가장 많고, 단지가 M2가 여기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많은 세대수를 보유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오피스텔은 동 하나씩 해서 이렇게 170호실을 분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둘 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여기 분양받으신 분들은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단지 내 배치도를 좀 보여드리면, 지금은 이 킨텍스 원시티 아파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피스텔을 말씀드리면 M1 블럭이 103동이 여기에요. 103동이 여기고 현대백화점이 여기 위쪽이고 킨텍스, GTX 킨텍스 여기 바로 앞이란 말이죠. 이 103동이 단층과 복층으로 이제 오피스텔이 나뉘었었는데, 분양가가 약 3억 2,500에서 시작했고 복층은 3억 3,800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죠. M2 블럭은 여기가 206동일 거예요. 206동인데 단층이 3억 4,400, 그리고 복층이 4억 700, 그리고 요거 오타네요. M3 단지죠. M3 단지는 306동으로 여기 위치해 있고 오피스텔이 3억 4,300에 4억 700 정도 됐단 말이죠. 요 정도 분양가에 지금 현재 실거래가는 2020년 7월 그 정도밖에 없어요. 6억 5천에 찍혔단 말이죠. 요것만 봐도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무슨 타입인지 제가 정확하게 확인 안 했는데 2억 이상 나잖아요. 2억 이상. 그리고 지금 현재 호가는 아마 8억이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매물을 지금 이 오피스텔 보유하신 분들, 아파트 보유하신 분들이 매도 의사가 거의 없어요. 지금 매도 타이밍도 아니잖아요. 지금 GTX가 지금 한창 개발을 하고 있고, 보유하고 있으면 우상향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고 계속 우상향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굳이 매도할 타이밍은 아니기 때문에 시세 정보 얻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4억 이상은 나왔다, 시세 차익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운정역 P1, P2 부지도 분양가 따라서 그때 가서 영상을 말씀드리겠지만 과연 시세 차익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예상을 한번 해볼 수도 있고, P1, P2도 마찬가지로 억대의 시세 차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다. 아파트의 대체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P1, P2 같은 경우는 뭐가 다르죠? GTX는 아닙니다. GTX의 파급력처럼 엄청난 파급력은 아니지만 경의선 운정역이 초역세권이란 말이죠. 초역세권 오피스텔이고 아파트 대체제이면서도 대곡 소사선이라는 또 호재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P1, P2는 이 원시티에 비해서 더 좋은 점이 이 상업시설과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섭니다. 실제 거주하게 되면 여기랑 비교가 안 돼요. 지금 여기는 지금 상업시설이 요거거든요. 요 약간 이 검은색, 요 회색, 요게 이제 상업시설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P1, P2는 진짜 운정신도시에서는 어마어마한 그 랜드마크 그 상업시설 들어선다. 진짜 인프라나 대형 쇼핑몰 뭐 이게 대단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시세 차익을 충분히 노려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원시티는 어떻게 청약을 했을까요? P1, P2도 이렇게 했죠? 이제 당첨자 발표를 다르게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오피스텔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오피스텔을 먼저 계약까지 해버리죠. 왜 그럴까요? 이게 중복해서 청약이 가능했기 때문이에요. 아파트도 아파트대로 청약이 가능하고 청약통장을 써서요. 오피스텔은 청약통장 없이 청약 신청금을 넣고 중복해서 단지별로 하나씩 또 지원이 가능했고, M1, M2, M3 아파트도 한 단지씩 이렇게 다 청약이 가능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 청약이 당첨되고 나면 오피스텔 계약을 나중에 하면 이분들이 여기를 계약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가능성도 있고, 완판을 위해서 이런 순서를 정한 거겠죠. 그래서 오피스텔을 먼저 했었다, 원시티는. 이렇게 생각하시고 중복해서도 다 지원이 가능했었다. P1, P2도 마찬가지겠죠. 당연히 개발을 하고 시행을 하는 시행사 입장에서는 흥행을 해야 되기 위해서는 동시 분양을 하는 것이 좋고,
당첨자 발표율을 다르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복 청약할 수 있게 이렇게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P1P2도 오피스텔 청약과 아파트 청약을 날짜를 분리해서 그리고 당첨자 발표율을 다르게 해서 진행하는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P1P2 보시는 분들은 아파트도 넣어보시고 오피스텔도 모델하우스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오피스텔도 넣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는 거죠. 이렇게 비슷한 스타일로 간다. 조금 P1, P2 이제 앞으로 이번 상반기에 분양이 예정돼 있는 운정역 주상복합에 대한 오피스텔 아파트 청약에 대한 한번 플랜을 짤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아닐까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복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피스텔은 이것도 원시티인데 보면은 청약 신청금이죠. 여기 청약 신청금이라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제가 이 청약 신청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아파텔이라는 표현은 많이 쓰지만 아파트 같은 오피스텔을 아파텔이라고 하지만 이건 마케팅 용어죠. 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지어낸 얘기고 법적으로는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주거용이냐 상업용이냐로 나뉘는 것 뿐인데 이 오피스텔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받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약 신청금만 있으면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지역도 상관없어요. 기존의 아파트가 몇 채를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조건이 없고 재당첨 제한 이런 것도 없겠죠? 오피스텔이니까요. 그냥 지원하시면 됩니다. 청약 신청금을 넣고 그냥 지원해서 당첨되면 계약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시티 같은 경우는 블록별로 아까 보여드렸죠. M1 동하나, M2 동하나, M3 동하나 해서 동호수를 그냥 무작위로 결정했어요. 이때는 그냥 모델하우스 방문해서 청약 접수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청약홈에서 P1P2는 진행할 것 같고 호실당 뭐 M1 일부 짓다 그러면 500만원, M2 500만원, M3 500만원에서 오피스텔 3개를 지원했다 그러면 1,500만원이 필요했던 거죠. 당연히 떨어지면 환불이 진행되고요. 이 운정역 주상복합도 이렇게 진행한다. 청약통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청약통장 필요 없어요. 순위와 무관하고 1주택자, 2주택자, 다주택자 이 P1P2 오피스텔은 상관없습니다. 당첨되더라도 그 당첨자 관리 재당첨 제한은 적용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서류 같은 것도 오피스텔은 그냥 간단해요. 요것만 보세요. 요것만 보시면 청약 신청서 그리고 본인 도장 뭐 배우자 도장, 무임장이라든지 본인 확인증, 신분증이 있으면 돼요. 그리고 청약 신청금 넣었다는 영수증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는 막 무작위로 동호수를 돌려가지고 추첨자로 해서 당첨자를 결정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운정역 P1P2 주상복합 오피스텔도 다주택자분들이신데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시세 차익 오피스텔을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냥 막 지원하셔도 되는 겁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운정역 주상복합 오피스텔의 장단점의 결론은 그래서 말씀드리면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 재당첨 제한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장점이고 오피스텔이므로 건축법,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양도세 등 세무적으로 주택수에 포함된다. 그리고 전매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전매 제한 부분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돼요. 다주택자 돈 많으신 분들은 지원 가능하니까 지원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사무적인 부분이 감당하다면 이건 투자 목적으로 오피스텔 P1P2 보셔도 되는 거고 실제 거주하시기도 좋고 한 가지 지금 내가 아파트 청약을 하는데 계속 떨어진다. 아파트가 계속 떨어진다. 근데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텔이라는 것을 한번 내가 가서 한번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이 P1P2 오피스텔에 당첨이 되면 주택수에 세무적으로는 포함되지만 청약에서는 무주택이란 말이에요. 청약에서는 계속 무주택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다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내가 청약통장에 살려서 차후에 다른 아파트들을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자금력이 높고 청약통장을 한번 다른 데 또 써보고 싶다. 만약에 운정 3지구의 A19블럭 자이 아파트를 청약통장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재당첨 오피스텔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파트는 재당첨 제한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재당첨 제한 적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 P1P2 오피스텔을 계약해서 여기를 하나 분양을 받고 뭐 A19도 한번 또 중복해서 지원해 볼 수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P1P2도 오피스텔은 주택수 포함과 상관없이
누구나 다 한번 노려볼 수가 있고 무려 2,500세대가 넘을 거기 때문에 분양가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분양가가 합리적이고 내가 정말 한번 해보고 싶다. 투자 목적으로든 실거주 목적으로든 그리고 청약통장에 살려가서 앞으로 나중에 다른 아파트를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피스텔 말씀드린 거지 P1, P2 아파트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아파트는 다 재당첨 제한이랑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다 적용받아요. 조정 대상 지역 운정 3지구랑 마찬가지로 조정 대상 지역의 청약 규제 다 들어갑니다. 신중하게 지원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말씀드린 건 P1, P2의 오피스텔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어느 정도 약간 감이 좀 오시나요? P1, P2 오피스텔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아파트는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고요. 아파트는 복잡하죠. 가점제, 추첨제, 다주택자, 1주택, 처분서약, 1순위, 특별공급,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양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는 따로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영상은 P1, P2 오피스텔을 킨텍스 원시티랑 비교해서 한번 아파트 대체제로서의 기능 그리고 누가 지원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드렸어요. 행복한 일요일 되시고요. 오늘도 즐겁고 기분 좋고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은포 카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